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7장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앞까지에서 국토계획법에서 행정청에서 계획 세우는 건 끝났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도 있고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행정청에서 계획 세우는 게 도시군 계획이었죠.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득광시군을 관리하는 겁니다.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국토계획법이니까 똑같이 득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7장 1절 허가대상 개발행위 굵은 1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굵은 2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개발행위 가운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발행위가 있는 거고요. 또 그런데 어떤 것들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도 있다가 있습니다. 굵은 1번 다음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땅에 손대는 겁니다. 땅에 손대서 결국 뭐 짓는 게 대부분이에요. 건물 짓는 게 대부분이죠. 지붕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가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고요.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형태와 성질을 바꾼다고요. 절토, 산자락 흙을 이쪽을 깎아내고요. 성토, 흙을 쌓아 올리고요. 정지, 큰 롤라 같은 걸로 땅을 다지고요. 포장, 흙바닥에다가 건물 짓거나 흙바닥 그대로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게 아닌 한에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습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흙바다가 바다나 바닷가나 그런 곳에 메꾸는 것 성토와 비슷한 거죠. 토지의 형질 변경. 동그라미 3번. 토석의 채취. 토석의 채취는 절토와 차이는요. 흙을 깎아내는데 깎아내서 그 땅을 쓰기 위해서 깎아내는 건 절토, 형질 변경에 들어가는 거고요. 흙을 깎아내긴 하는데 그 땅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직원한테 저쪽 누구누구 과장님 저 오늘 무슨 회사에 흙 5트럭 보내세요. 이제 흙 5트럭 퍼서 저쪽에다 판다고요. 그런 게 토석 채취가 되는 거죠. 4번 건축물이 있는 땅은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건축물이 없는 땅, 건축물 없는 토지의 분할. 토지 분할로 허가받아야 되는 3가지가 있는데 4-1, 4-2, 4-3으로 시험 나온 적은 없네요. 다행입니다. 5번째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물건 쌓아놓는 거야.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울타리 밖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이 사항들은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다. 허가받기 전에는 할 수 없다,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굵은 2번 땅에 손대기는 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손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요. 공익 사업은 이건 지금 이쪽 행정계획 쪽에 걸리는 거죠. 여기 개인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쪽 대상이 아닌 거예요. 공익사업은 아예 허가받지 않는 거고요. 2번 한 번 허가받은 게 있는데 그걸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인데 크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찌끔 변경하는 거예요. 경미한 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도 있다. 2-1번 사업기간의 단축이나 2-2번 면적의 축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의 확대나 기간의 연장 그런 것들은 큰 중요한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경미한 변경으로 단축과 축소. 3번 이 각각에 대한 행위 가운데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들, 경미한 것들 세부적으로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개발행위를 하고 싶다고 허가 신청서가 왔어요. 그러면 누가 허가를 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특광시군은 그날 기분 따라서 허가 불허가를 때리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리는 겁니다. 즉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허가 기준 3-1번 작은 1번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 땅에 손대는 것 중에 주된 목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지만 건축물,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있으니까 땅에 대한 법, 국토계획법에서 신경 쓰는 건 형질 변경입니다. 그래서 1번 형질 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곧 보도록 하시고요. 2번, 3번, 4번, 5번이 한 세트입니다. 2번, 3번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3번 도시군계획사업 시행 지장이 없을 것. 개인이 돈 벌지 않은 사적 개발이 공적인 계획, 공적인 방침, 공적인 사업에 어긋나거나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4번과 5번이요. 그러니까 4번 어느 지금 개똥이 아저씨가 허가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허가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 땅, 그 주변이요.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주변 지역에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주변 환경에, 주변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고 5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개발해서 사람이 쓰게 되는데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그 사람도 위험해지고 나중에 들은 사람들도 위험해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공법의 환경은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보다는 뭔가 둘러싼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린, 프레시 뭐 그쪽 그 환경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둘러싼 주변, 그러니까 circumstance, circle, 주변 그쪽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형질 변경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질 변경 숫자는 그냥 첫째 줄 보시면 5천, 만, 3만, 3만에 걸리는 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공관농입니다. 그래서 5천, 만, 3만, 공관농. 나머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숫자들이야 외우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도 안 되고 처음에 해봤자 별 도움도 안 되는 거고요. 나중에 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냥 뭐 줄여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되세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5천만 3만 공관농, 5천만 3만 공관농, 5천만 3만 공관농입니다. 개인이 돈 벌자는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그거 미만까지만 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큰 개발로 가려면 공적 개발로 가라 라고 하는 얘기죠. 7장 2절 개발행위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절차가 다음과 같이 되겠죠.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신청을 넣는 거고요.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으면 목적한 개발행위를 하는 거고요.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건축 허가,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 허가, 또 지금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 다 똑같은 흐름인데 국토계획법에서는 특별히 허가 신청 때 5가지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데 5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할 때 허가 신청을 위한 수수료 등을 내는 거 말고 5가지가 걱정되니까 돈 묻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걸 묻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가지가 뭐냐면요. 굵은 1번 허가 신청.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그러니까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그러니까 경관,
조경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라고요. 조경환 위기요. 거꾸로 쓰면 웬 느닷없는 조경환 위기요. 느닷없는 조경환 위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허가 기준 네 번째, 다섯 번째 환경과 기반 시설을 풀어서 얘기한 게 조경환 위기입니다.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고요. 따라서 보시죠. 개똥이 아저씨가 3,000제곱미터 형질 변경을 하고 싶으면 그냥 허가 신청서만 달랑 내는 게 아니라 조경환 위기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기반시설, 도로는 이렇게 갖추겠습니다. 유해 방지, 비탈진 땅, 또 환경오염 방지, 그러니까 주변에 나쁜 영향 미치지 않게 흙 무너지지 않게 축대 이렇게 잘 쌓겠습니다. 등등등 계획서를 써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 다 개똥이 아저씨가 부담해야죠.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굵은 2번 허가에 동그라미 1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조경환 위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조건을 건다.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호랭이죠. 호랭이가 고개 마려 앉아있다가 엄마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한다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요. 그게 조건이죠. 그럼 여기 너는 무슨 조건이요? 조경환 위기에 대해서 조건을 건다고 했습니다. 즉, 이 개똥이 아저씨가 써낸 요게 모자란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불허가를 때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관청에서 생각하는 속내를 한 방에 먼저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조건부 허가가 이런 겁니다. 아이고 아저씨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 위험해서 안 돼요. 차 1차로 만들어 놓고 차 하나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다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 돼요. 2차로는 돼야죠. 여기 흙도 버글버글하고 경사도 심한데 축대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축대 한 이 정도는 쌓아야 이쪽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저씨? 아저씨가 써낸 노란 것만 갖고는 불어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빨간 것까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빨간 것까지 하면 허가해 주지. 그게 뭐라고요? 조건부 허가라고요. 이제 A 아저씨는 처음에 얘기 딱 듣고 관청의 얘기 처음에 딱 나온 거니까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한다 안 한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과 비용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심의는 초점 아니고요. 동그라미 5번도 그러니까 다른 법률 한 방에 처리해 주다 원스톱 서비스 큰 초점 아닙니다. 굵은 3번 이제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합니다.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조경환 유기를 위해서 5가지 조경환 유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뭐냐면은 이 개똥의 아저씨가 노란 거 한다고 빨간 거 다 한다고 끄덕끄덕 해서 허가는 받아놓고 노란 거 빨간 거 안 할지 모르겠다고요.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두세요 하는 겁니다. 잘하면 문제 없으니까 나중에 돌려주는데 반환요.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 동그라미 4번 이행보증금은 잘 끝나서 중공검사 받으면 반환을 하는 거죠. 행여라도 한다고 해놓고 허가는 받아놓고 요 노란 거 빨간 거 안 하면 묻어놓은 돈 갖다가 우리 상식과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노란 거 빨간 거 붙이는 게 아니라 땅을 덮어버려요. 개똥이 아저씨가 노란 거 빨간 거 안 하고 이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 팔아먹고 갔다고 치죠. 돈 묻어놓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묻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다 이런 거 저런 거 덕지덕지 붙인다고 해서 그게 붙는 게 아니라고요. 붙어지지가 않는 거고요. 그 돈 갖다가 땅을 다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다시 제대로 된 개발 행위를 하겠죠. 원상 회복, 땅을 덮는 데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굵은 4번 허가 위반에 따른 원상 회복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 대집행에 간다. 관청에서 그 돈을 써서 대신 땅을 덮는다. 대신 집행한다. 대집행으로 가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보신 내용이요.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5가지.
허가받지 않는 것도 있었고 허가 기준 5가지, 그에 따른 개발행위 절차까지를 보셨습니다. 다음 이제 7장 3절을 보시죠. 지금 여기서 보셨듯이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7장 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개발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대부분 건축물을 짓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건축물을 지으면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 정해진 도로에 사람이 차를 많이 끌고 다니니까 요만한 파이프가 있었는데 집이 많아지고 건물이 많아지고 상가도 많아지고 사람이 많이 쓰게 되니까 이제 수돗물이 쫄쫄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안 되니까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길래 시설 설치가 곤란하냐고요. 시설 53가지 가운데 도로가 대표적인 예인데 저 깊은 산속에도 터널을 뚫어서 차가 다 지나가고 다음에 저 바다에 있는 섬까지도 다리를 만들어서 차가 다 지나가는데 도대체 어디길래 도로를 만들지도 못하고 도로 확장도 못하냐고요. 어디여서요? 주상공인 거죠. 서울 종로요. 그러니까 서울 을지로요. 아니면 지역의 각 지방 각 도시들의 구도시며 옆에 건물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건물들이 꾸준히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거 다 방치했다가는 그러니까 차들도 그러니까 아예 차들이 못 다니게 되고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을 작게 지어라. 건축물의 뚱뚱 날씬, 그러니까 건폐율 숫자를 낮추고 건축물 높고 낮고 용적률 숫자를 낮춰서 건물을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들이부을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밀도를 규제하겠다. 근데 규제한다고 하면 땅 주인들 싫어할 게 뻔하니까 관리하겠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곳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되죠. 근데 기반시설은 공적시설이니까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적자금이 뭐예요? 우리 세금이요. 뭐 어느 회사들에서 뭐 해외에 무슨 자원 투자한다고 몇 조를 날렸네 그런 얘기들 자주 나오잖아요. 공적자금이 날라갔다고요. 뭐요? 우리 세금이요. 우리가 피땀 흘려 낸 세금이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이잖아요. 건물 짓는 사람, 이 사람은 떼돈 벌어 나가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도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도 공적시설이니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건 기본이고요. 당신들도 일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임승차는 안 된다. 무임승차는 안 된다. 이익은 받아가면서 한 푼의 부담도 없이 그냥 어부만 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도끼 돈이 아니라 저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돈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 건축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12글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4글자를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건축하는 사람이요. 어느 정도 건축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신축, 증축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겁니다. 그 돈 알뜰하게 잘 써야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막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어떤 53가 중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또 그 중에서 뭐부터 설치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를 당연히 뭐라고 부르겠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상이 이쪽의 주 내용입니다.
굵은 이제 문장 그대로입니다. 굵은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그러니까 특별시장 뭐 이게 얘도 개발행위 허가제부터 시작해서 개발행위부터 시작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된 거죠. 사람은 초점 아닙니다만 문장이 있으니까요. 특광시군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개발행위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누가 지정하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굵은 1번에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특광시군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에 인해서 기반시설, 도시공계시설, 처리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용적률은 반까지 낮출 수 있다. 굵은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지역이죠. 여기는 곤란, 가능이니까 아닌 곳, 외의지역으로 개발로 인해서 그러니까 도로, 그러니까 공원, 그러니까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다. 동그라미 2번 특광시군은 다음 지역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작은 1번 국토계획법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지정된 용도지역 변경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위제한 완화 해제 개발로 몰리는 거죠. 개발 몰리는 곳에 지정해야 된다. 2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번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개발 많이 몰린다는 거죠. 개발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 3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사람이 특별히 많이 몰리는 곳은 지정해야 된다. 개발 몰리고 사람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특광시군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아니죠.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미 행정계획은 앞에 끝난 거였죠.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 구역은 구역이 엄마 도, 계, 시, 슈였고요. 이 두 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개인들의 사적 개발행위 허가제에 연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역시 꾸준히 한 문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고생들 하셨고 여기까지 개발행위 허가제 내용을 보셨습니다. 잠깐 쉬고 국토교육법의 마지막 내용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